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2년 정도 되었고요. 키로수는 2만 킬로 정도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미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백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녹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페인트가 처음부터 까져서 나오죠. 이렇게 부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부식이 발생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등속 조인트 있는 부분 저 안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부식이 되었고요. 여기 쇼바 있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이 흐르는 곳은 녹이 덜 나죠. 물이 머무는 곳 이런 곳이 염화칼슘이 머무니까요. 그런 곳에 부식이 발생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식 부분,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물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측면 부분 보겠습니다. 측면도 마찬가지 이렇게 차체 있는 부분 부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부식이 발생이 되었죠. 여기 바깥쪽에서 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부식이 더 잘 보이죠. 물이 흘러서 머무는 이런 부분 대부분 다 부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마찬가지죠. 2만 킬로 정도 주행이 되면 부식이 발생이 되는데요. 요즘 차량을 보면 아연 강판 적용을 해서 부식이 안 난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만 킬로 된 차량이 모두 다 부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 있는 부분, 배터리 볼트 부분 모두 다 부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머플러 부분 보겠습니다. 머플러 부분 이렇게 약간 부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별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가장 심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녹이다.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런 부분은 정상이 아니죠. 다 백화현상 이렇게 부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녹은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 빛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서스펜션 보겠습니다. 서스펜션 마찬가지 이런 곳 모두 다 부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여기 볼트 있는 부분 모두 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볼트 있는 부분에 부식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 부품 자체 교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 반드시 부식 방지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스페어 있는 부분, 이쪽 부분 여기는 부식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부식이 되었죠. 여기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부식이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재질 불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머플러 부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얀 빛으로 다 보입니다. 이것은 머플러 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브라켓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모두 다 부식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 차체 부분 이런 곳은 부식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2만 킬로 된 차량이 부식이 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 바퀴하고 조립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에 부식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볼트를 풀러도 타이어가 탈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청 작업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부식 있는 부분 여기는 굉장히 부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 부식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방청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트 있는 부분 부식되었습니다. 요즘 차량 언더코팅 잘 되어서 나온다. 요즘 차량 아연 강판을 적용을 해서 부식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 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차량은 무조건 다 부식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아직도 요즘 차량 부식이 안 된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하고는 자동차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것이 저는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 백화 현상이 있는 거 방청 처리하고 투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 있는 부분 이쪽 부분 부식이 발생이 되었죠. 녹 전환하고 투명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여기 바퀴 안쪽 부분 알루미늄 부식 여기도 마찬가지 방청 처리하고 투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백화현상으로 부식이 많았죠.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눈길 주행을 해보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이 안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식 있는 부분 이런 곳에 머물죠. 자동차 녹방지는 평평한 곳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홀 속에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10년 이상 된 차량을 보면 어느 곳에 녹방지가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볼트라든가 여기 측면 부분 부식이 있었죠. 모두 녹 전환하고 방청 코팅 되었습니다. 머플러도 마찬가지고요. 머플러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팅을 해 놓으면 머플러 수명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아까 백화 현상 굉장히 많았죠. 방청 코팅한 후 머플러 코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쪽은 아연 코팅 되었고요. 여기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백화가 된 거죠. 여기 뒤쪽 마찬가지고요. 여기 볼트라든가 이런 부분 부식이 발생이 되었죠. 모두 방청 처리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을 보면요. 이런 곳에 녹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머물 수 있는 용접 부위라든가 이런 부식 부분 볼트, 너트 이런 부분에 부식이 아주 잘 됩니다. 자동차 녹방지는 이렇게 평평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자동차 녹방지는 돌팀 방지만 되어도 자동차 녹방지는 무조건 되었습니다. 그때는 비포장 시절에는 돌팀으로 부식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질을 이용해서 두껍게 바디 겉면에 두껍게 코팅을 하면 무조건 녹방지가 되었죠. 그때는 염화칼슘 뿌리지 않았고요. 여기 하부에 언더커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팀 방지 무조건 두껍게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무조건 자동차 부식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녹은 돌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물 맞아서 발생이 되니까요. 자동차 녹방지는 돌팀 방지에서 물팀 방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길 주행을 해보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이런 작은 틈으로 다 스며드니까요.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전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플라스틱 부분 오염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장치 부분 마찬가지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엔진룸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신차 쓸 때 이런 곳에 엔진룸 저렴 코팅을 하게 되면 신차 관리 너무 쉽습니다. 그럼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여기는 휴즈 박스 안쪽, 휴즈, 릴레이, 어스 부분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점막 코일 커넥터 여기도 커넥터라든가 센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습기나 먼지를 방지해서 정기적인 트러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